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형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도표를 통해서 먼저 살펴보고 교과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도표를 보면 여러분들 에너지의 형태가 1800년대에는 석탄을 위주로 사용을 했었죠. 그러다가 1900년대에 석유 사용량이 많아지고 천연가스의 사용량도 따라서 많아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기 에너지의 사용량이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도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지금 전기 에너지가 매우 중요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우리가 얻을 것인지 그런 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그러한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발전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도표를 살펴볼게요. 2014년에 화력발전 비중이 62%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은 핵발전,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이 32%, 그리고 기타 발전이 4.3%, 수력 발전이 1.5% 이런 걸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화력 발전 비중이 가장 높은 상태인데요. 화력 발전은 여기 사진에서 보듯이 보일러에 화석 연료를 집어넣고 열에너지를 발생시킨 다음에 그 열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을 증기로 만들어서 그 증기가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그런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사진에 보듯이 굉장히 많은 그 매연, 이러한 그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올라가는 이런 심각한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이런 화력 발전에 매달리는 것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걱정을 많이 남기게 되니까 이런 화력 발전보다는 지구의 온난화를 심화시키지 않는 지속 가능한 발전, 그런 시설을 찾아봐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세 가지가 있는데요. 태양광 발전, 그 다음에 핵 발전, 풍력 발전,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그러니까 태양에서 오는 빛 에너지를 가지고 바로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인데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반도체 소자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그림을 보면 태양의 빛 에너지를 바로 전기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장치인데요.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접합시켜서 이 N형 반도체에 남아도는 전자들이 이렇게 도선을 따라 흐르게 하는, 그래서 전류가 흐르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전기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태양전지는 아인슈타인이 말하는 광전효과라는 그런 현상으로 발생하는 것인데요. 일단 여기 N형 반도체에 빛이, 태양빛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서 전자의 이동이 생기고 그 전자의 이동 때문에 전류의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태양광 발전을 통하면 터빈이 필요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태양전지의 장점은 자원 고갈에 염려가 없다는 것, 유지 보수가 쉽다는 것, 수명도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오염물질을 거의 방출하지 않는다는 것이 큰 장점이고요. 단점은 면적을 넓게 차지한다는 것. 여러분들 이거를 포기해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면적을 넓게 차지한다는 것, 그리고 효율이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는 좀 낮다는 것, 그리고 시간의 제약, 날씨의 제약을 받는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태양광을 이용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 이게 요즘에 큰 대세라고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내용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핵 발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핵 발전은 원자력 발전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에 일단 원자로가 필요합니다. 방사능 원소나 이런 것들이 외부로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원자로 안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일단 중성자 하나가 질량수 235인 우라늄 원자핵에 가서 부딪히면 이 우라늄 원자핵이 분열하게 됩니다. 주로 크리톤이나 바륨 이런 것으로 분열이 되면서 여기에서 또다시 중성자가 튀어나와요. 그리고 질량 결손이 일어나면서 굉장한 에너지가 발생되는데 이때 많은 중성자 때문에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 속도가 너무 빨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중성자를 흡수하는 그러한 제어봉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성자가 가서 우라늄을 때릴 때 빠르게 치면 안 되고 느리게 가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 알아두세요. 그래서 감속을 시키는 감속제도 사용이 됩니다. 핵 발전은 우라늄을 이용하는데요. 실제로 우라늄은 질량수가 238인 것이 더 많이 있고 235의 비중은 굉장히 적지만 여기에서는 우리가 핵 발전에 쓰이는 것은 질량수가 235인 것을 쓰게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더 잘 분열하기 때문에. 그런데 235 질량수를 굉장히 많이 농축시켜서 90% 이렇게 농축시키면 핵폭탄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핵폭탄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런 데 사용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핵 발전을 하기 위해서 우라늄을 농축시킬 때는 굉장히 낮은 퍼센트로 그렇게 해야지 안전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일단 이러한 우라늄 원자핵의 중성자를 충돌시키면서 일어나는 그 질량 결손이 에너지가 되어서 굉장히 큰 에너지를 발생시키니까 효율은 굉장히 높아요. 효율이 굉장히 높고 여러 가지 그 환경 오염 물질을 만들어내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리고 생산 비용도 적게 들기 때문에 이 핵 발전의 장점은 굉장히 많지만 굉장히 무서운 단점이 있죠, 여러분들. 사고가 날 수 있고 그 다음에 방사능 유출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핵 발전에 대한 그런 안전 면에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걱정을 많이 하게 하는 발전 방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 한 이 핵 발전에 대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풍력 발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력 발전은 바람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 바람이 날개를 회전시키면 이 날개와 연결된 발전기가 돌아가면서 거기에서 전기가 생산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바람의 운동 에너지가 날개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얻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풍력 발전이라는 것을 지금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풍력 발전에서는 장점은 고갈 염려가 없고 온실기체나 이런 것들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이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산간이나 해안 등에도 설치가 가능해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으로는 굉장히 소음이 심하다고 해요. 그래서 주택 가까이에는 할 수 없겠죠? 그리고 바람을 미리 예측하는 것이 정확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발전량을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것 하고 설치 장소에 제약이 따르게 돼요. 여러분들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라야지 이걸 설치했을 때 발전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을 잘 생각해서 앞으로 전기를 생산해내는 친환경적인 그러한 발전시설을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신재생에너지, 연료전지 이러한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